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물리학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스칼라와 벡터를 했었죠. 스칼라는 뭐였죠? 스칼라? 요거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 그러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 됐었죠. 그래서 스칼라의 경우는 대표적인 거 어떤 것이 있죠? 크기만 있으니까. 크기만 있었던 거? 질량, 길이, 시간, 밀도 이렇게 있었고, 벡터의 경우는 힘, 속도, 가속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벡터를 표현해 줄 때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준다? 이건 화살표로 표현해 준다고 그랬죠. 화살표로 표현해 주니까 어디, 작용점, 방향, 그리고 크기 이렇게 낸다고 그래서 작용점, 그리고 방향, 그리고 크기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벡터는 합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벡터의 합성.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땐 어떻게 한다? 그냥 더해주면 되죠. 오른쪽과 오른쪽이다. 그러면 요거 두 개 길이를 합쳐서 이렇게.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빼준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 길이를 차를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나란한 방향이 아닐 땐 어떻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었죠. 그래서 벡터의 합성에서는 첫 번째가 삼각형법. 삼각형법이라고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과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것, 요거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면 A 벡터 작용점과 방향과 그리고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A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B 벡터의 끝부분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변을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막힌 삼각형을 해버리면 요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이게 뭐다? 그쵸, 합성된 C 벡터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뭐였죠? 방법이 평행 사변형법. 평행 사변형법이라고 얘기하면 위의 벡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A 벡터와 오른쪽으로 하는 B 벡터가 있다면 작용점 두 개를 붙여요. 그래서 이걸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A 벡터와 B 벡터가 만들어지는 평행 사변형꼴을 만들어 놓고 그 대각선의 길이로 하나표를 그리면 이게 합성 벡터 C 벡터가 된다. 되겠죠? 그러면 벡터의 합은 얘기했어. 벡터의 차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A 벡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B 벡터, 그래서 A-B 벡터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A 벡터는 그대로 놔두고요. B 벡터를 방향을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죠.
삼각형법으로 해야 되죠. 첫 번째, 삼각형법으로 하면 A 벡터는 오른쪽 그대로 삼각형법으로 그대로 나타내면 A 벡터는 그대로 오른쪽 위로 올라갈 테고요. B 벡터는 요게 마이너스 B 벡터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C 벡터, 요게 마이너스 B 벡터, 요게 A 벡터. 그래서 같다 하니까 이렇게 C 벡터가 되는 거죠. 평행사방향법도 요거 오른쪽 위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준 거, 그럼 이게 C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B 벡터의 끝에서 A 벡터 끝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B 벡터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시작점을 이렇게 또 맞춰놓으면 이렇게 A 벡터라고 얘기하면, A에서 B로 뺄 때는 B 벡터의 끝에서 이것도 A 벡터죠. B 벡터의 끝에서 A 벡터의 끝으로 이렇게 옮겨준다. 이게 바로 합성 벡터,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어요. 벡터의 합, 그리고 벡터의 차 여기 있고, 벡터의 분해까지 했었죠. 그래서 벡터의 분해는 어떻게 된다? 이게 오른쪽 위로 가는 A 벡터라고 얘기하면, 요걸 이제 좌표 평면, 그래서 x축, y축 원점으로 표현하면 요거 x축, 세로, 동상, y축, 그래서 요걸 수직 분해하면 요걸 ax 벡터, 요걸 ay 벡터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스칼라와 벡터 이렇게 그 구분지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걸 힘의 합성과 분해, 힘도 일종의 뭐다? 벡터다. 그러니까 힘도 똑같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주고, 합성도 할 수 있고 분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요 스칼라와 벡터 그리고 힘까지 했지만, 요거를 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단원명이 뭐였더라? 물체의 운동 요기할 때 요 개념을 조금 더, 스칼라와 벡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다음 시간에 이제 더 표현할 때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요거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무엇이냐?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고 합시다. 물체가 운동해요. 그럼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을 테고요. 아니면 종이 표면, 아니면 좌표 평면에서도 운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A라는 지점, 요 지점에서 B라는 지점, 요 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두 지점을 가지고 어떤 물체가 쭉 이동을 했어요. 시간에 따라 운동을 합니다. 시간에 따라 왔다 갔다 한 걸 이제 흔히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궤적,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그냥 어떻게 어디에서 점점점 찍어 보게 되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얘기했을 때, 요런 걸 가지고 이제 A에서 B로 어떤 물체가 운동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걸 순수하게 좌표 평면에서만 표현을 해줄 때 보면, 요 궤적이 있을 거예요. 간길, 이렇게 간길, 요런 걸 흔히 뭐라고 얘기하면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간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표현을 하면 움직인 총 경로, 갈경, 길로에서 간 길이에요. A에서 B로 간 길이에요. 그러면 이걸 표현해 줄 때는 A에서 B로 간 길과 또 B에서 A로 간 길이 같은가요? 틀린가요? 그렇죠. 같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길일 뿐이에요. 남아있는 궤적. 그래서 요거는 이동거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좌표에서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물리학적에선 이동거리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변위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변위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한 차원이니까 한 차원은 통상적으로 뒤에서 하고 앞으로 있죠. 왜냐면 위치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의 변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위치 변화니까 그러면 A에서 B로 어쨌든 갔죠. 근데 위치의 변화면 A에서 B로 간 것과 B에서 A로 간 것이 같은가요? 틀린가요? 위치 변화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갔으니까. 그쵸? 좀 전에 표현한 건 A에서 B로 위치 변화했죠. 그러면 위치 변화했다고 얘기하면 B에서 A로 간 위치 변화와 A에서 B로 간 위치 변화가 같은가요? 틀린가요? 당연히 틀리죠. 그리고 또 A에서 B로 갈 때 선생님은 A에서 B로 갈 때 꾸불렁 해서 갔지만 위치 변화에선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은 고려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변화는 A에서 B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점 그리고 또 도착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색깔로 선생님이 좀 표현해 보면 좌표 평면에서 표현해 보면 A 지점, B 지점.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어떤 물체가. 그러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건 요거는 이동 거리가 되겠고요. 변위는 A에서 B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해 줍니다. 이거 변위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거리의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요거는 단순히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이고요. 변위는 무엇이 존재하나요? 그죠? 크기와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스칼라입니다. 변위는 뭘까요? 그렇죠. 벡터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좌표 평면에서 표현할 때, 아니 공간에서 표현할 때라고 하더라도 이동거리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변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스칼라 그리고 또 벡터,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위 이걸 개념을 여기 있던 요 이동거리와 변위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걸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잠깐 써놓고 할게요. 이동거리를 요걸 시간에 따라 표현해주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속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 빠르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입니다. 요걸 약자로 나타내면 속력은 V라고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시간은 T 그리고 이동거리는 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위를 보면요. 이동거리, 이거 길이죠. 길이의 단위니까 미터 퍼, 시간의 단위 세크 이렇게 대표적으로 씁니다. 물론 거리의 단위는 미터만 있는 거 아니죠. 또 어떤 거 있나요? 킬로미터도 있고요. 시간의 단위도 어떤 거 있어요? 아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미니트도 달아도 되고요. 데이라도 되고 아무거나 다 달아도 됩니다. 요 이동거리 말고 또 뭐 있었죠? 변위가 있었죠. 요 변위를 시간의 개념으로 좀 확장시킨 것이 바로 뭔가요? 이건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나라로 하면 똑같이 빠르기고요. 요거는 표현해 보면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 변위라고 합니다. 요거 약자로 나타내면 속도와 속력은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벡터입니다 표시해주고 요 위에다 화살표를 해주면 이걸 이제 벡터라고 얘기해주고요. t분의 s인데 요건 이동거리고요. 요거는 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단위는 똑같아요.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요거 속력, 속도를 시간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다음 시간에 할 거 가속도라는 거죠. 가속도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에 따른 속력의 속도의 변화. 그래서 요거는 A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시간은 T. 요거는 속도의 변화니까 델타 V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미터 퍼 세크고 아래로 세크로니까 다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속도까지 나갔으니까 요 가속도와 무엇의 곱이 힘이죠? 그렇죠. F는 ma. 그래서 어떻게 되니? 힘, 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량은 스칼라입니다. 가속도는 벡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벡터 얘도 어떻게 되니?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힘에 대한, 가속도에 대한, 변위에 대한, 그리고 벡터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다고 좀 설명하고 싶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냐면 매년 물리2 학력평가를 볼 거예요. 학력평가가 되면 4월 달부터 계속 보겠지만 항상 1번 문제가 무엇에 관한 문제였냐면 벡터와 스칼라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잠깐 보면요. 보이시나요? 조금 키워볼까요? 요게 작년 4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보면 그림은 씨앗 A가 점 PQ를 지나는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에서 Q까지 A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면 요 A라는 씨앗, 민들레옷이겠죠? 그래서 A라는 C가 P점을 지나 Q점까지 이렇게 이동해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P가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했겠죠? P점에서 Q점까지 A가 이동한 건 변위를 비교해 보면요. P에서 Q까지 변한 거니까 두 점 사이의 변위라고 얘기하면 항상 직선일 거예요. 그러면 P점과 Q점 사이에서 직선과 곡선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겠죠? 그렇죠. 이동거리가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같거나 크겠죠.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동할 때 이동거리와 그리고 변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비교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 얘는 크기, 얘도 크기. 그런데 얘는 방향이 있죠. 근데 단순히 비교한다고 하면 크기만 비교한다면 둘 중에서 어떻게 클까요? 그렇죠. 이동거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and 같을 수도 있겠죠. 직선으로 간다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그렇게 되겠고요. 평균 속력과 속도에 그리고 평균 속도 그리고 등속도 운동 요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넘어가기로 해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요게 작년 6월 평가원 문제예요. 봅시다. 이렇게 해서 보면 그림은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학생 A는 속도는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라고 그랬는데 봅시다. 속도는 좀 전에 했던 속도 있죠? 속도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인가요? 요거는 변이를 시간에 대한 개념을 확정시킨 거 이거 뭐였죠? 벡터였죠? 변이가 벡터니까 속도도 벡터예요. 얘는 스칼라니까 얘도 스칼라예요. 그래서 크기만 갖는 물리량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속력이었죠? 속도는 뭐예요? 벡터였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죠.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야 라고 얘기하면 가속도는 벡터, 변이가 벡터였고 속도가 벡터였고 가속도도 벡터였죠. 그래서 벡터입니다. 질량은 스칼라인가요? 그렇죠. 요것만 알아서도 6월 평가 문제 1번은 풀었었겠네요. 그럼 이제 9월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다트가 PQ를 지나는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지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포물선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트는 P점을 지나고 Q점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가 보다 크다. 오! 좀 전에 썼던 그 내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등속도 운동이다.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가 크게 하다. 요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의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9월 끝났으니까 이제 수능 문제 한번 봅니다. 오! 비슷한 유형이죠? 그렇죠? 한번 봅니다. 그림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PQ를 지나는 곡선 아까 뭐랑 똑같죠? 저 아까 다트 했던 그랑 비슷한 유형이죠? P점을 지나서 Q점까지 왔습니다.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보기가 항상 똑같네요. 오케이. 운동 방향은 평균 속도는 이제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이동거리, 변위, 그리고 스칼라, 벡터, 속력, 속도, 가속도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